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네, 역시 오늘은 뭐 삼성전자죠. 사실 삼성전자는 지수가 지금 몇백 포인트 올라갔죠? 뭐 거의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아주 소외주의 끝판왕이다 라고 볼 정도로 아주 그냥 좀 바보 같은 종목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일단 강세를 보였음에도 어쨌든 어제는 하락을 보였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면서 지수 추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어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브로드컴에서의 그 HBM3 8단 시제품 자격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일단 그 평택의 P3 라인에서 생산했던 HBM3 이 시제품을 갖다가 내놨었는데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좀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전력 효율적인 측면하고 발열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좀 피드백이 필요하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계 및 공정을 갖다가 좀 보완을 해왔었죠. 해왔는데 바로 이 개선된 시제품이 최근 브로드컴의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양산의 전 단계까지 어떤 평가를 마쳤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이 HBM3를 일부 공급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AMD죠. 이 AMD의 주가가 지난 밤에 8%대 강세를 보였어요. 바로 이 부분도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모처럼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시도를 했는데요. 다만 시장 소외주로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6만 원입니다. 바로 이 6만 원을 저점상 지지로 하는 돌파 안착. 그러니까 6만 원대로 완벽하게 진입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는 여전히 기간 조정 영역입니다. 기간 조정 영역에서는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사면 올라갔다가 팔면 빠졌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비록 올라갔어도 6만 원대 돌파 안착, 6만 원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올라갔어도 흥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흥분해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몇 달째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교훈을 잊으면 안 되고요. 일단 필요한 건 6만 원대 돌파 안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HBM3E에서 뭐 어떤 뭐 시제품 통과를 했다 어떠고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제 HBM3는 이제 끝이에요, 올해로. HBM4가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HBM4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물론 이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수율이 40%는 넘어갔다 이런 소식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궁극적으로는 승부수가 될 거예요, 결국은. 근데 어쨌든 오늘의 모처럼 만의 이 반등이 과연 6만 원대 돌파 안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 과정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6만 원을 안착하는지 주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오늘 특징주는 유리기판 쪽이죠. SKC인데 SKC가 급반등하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 쪽으로 흐름을 가져갔어요. SKC는 기존의 주력 사업이 뭐냐면 2차 전지 동박 사업입니다. 2차 전지 동박 사업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죠. 또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있었죠. 거기다 공급 과잉까지 맞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죠. 이로 인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을 보니까 208%예요. 지난해 1분기 부채 비율이 176%였거든요. 그만큼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수익을 못 내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차입금을 보니까 벌써 1조 원을 넘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요. 일단 실적에 있어서는 3년 연속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자 기조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일단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SKC 같은 경우는 SK 넥실리스하고 SK 엠펄스에 내의 이 비핵심 사업 등을 매각을 했죠. 그리고 현재 또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얼티머스 이쪽에 대한 매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서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SKC는 유리기판 국내 선두 기업이에요. 또 역으로는 또 왜냐하면 자회사 앱솔릭스가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이제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준공을 했고 시제품을 또 생산을 했죠. 현재는 빅테크 복수 고객사에다가 이제 샘플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빠르면 8월경에 유의미한 퀄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앱솔리스는 연말까지 이제 고객사 인증 마치고 유리기판 상업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SKC가 이제 5월 29일이죠. 3,1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었죠. 자, SKC의 주봉 차트를 보세요. 주가가 어때요? 오히려 급등했다 다시 반락했다, 급등했다 반락했다 계속 반복을 했죠. 이게 뭐냐면 유리기판 관련해서 기대 모멘텀이 생겨서 이렇게 급등하면 다시 부진한 실적이 발목을 잡아서 또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올해 하반기를 이제 지나면서부터는요. SKC의 어떤 사업 전반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을 조금 벗어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최악의 상황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유리기판 기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는 좀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위치에서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거래를 터뜨리면서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윗꼬리가 길지만 않다면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올 하반기 주가는 점진적인 주가 회복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전반에서 좀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가는 것으로 놓고 볼 때는 다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8월경에 그 유리기판 퀄 테스트 있죠.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살려나갈지 아니면 부진을 이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좀 결정타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또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유리기판 안에서 SKC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회사 앱솔루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